안녕하세요. 오랜 세월 남편과 함께 길을 걸어오신 아내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녀들을 다 키워내고 이제야 한숨 돌리려는 순간 은퇴한 남편과 하루 종일 마주하며 지내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으실 겁니다. 작은 말투 하나에도 서운함이 쌓이고 우리가 언제 이렇게 변했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사실 노년의 대화는 중년의 대화와는 전혀 다른 결이 필요합니다. 중년의 대화가 자녀를 키우고 삶을 꾸려가는 전투적 대화였다면 노년의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영혼을 돌보는 간병적 대화에 더 가깝습니다. 오늘은 남편과 불필요한 갈등을 내려놓고 함께 평화로운 노후를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대화법에 대해 나누어 보려 합니다. 남편이라는 존재의 거대한 변화를 이해하기. 대화의 기술을 익히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우리 곁에 있는 남편이라는 존재의 심리적 상태를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년의 남편들은 겉보기에 고집세고 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은 그 어느 때보다 내면이 취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자신을 정의해 주었던 사회적 직함이 사라지고 경제적 주도권마저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들은 적지 않은 상실감을 느낍니다. 몸은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는데 마음만 앞서는 데서 오는 그 답답함이 결국 가장 가까운 존재인 아내에게 짜증이나 고집스러운 태도로 표출되곤 하는 것입니다. 중년 시절의 남편에게 집이 밖에서 쏟은 에너지를 충전하는 휴식처였다면 이제 남편에게 집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유일한 사회적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내가 무심코 던진 "당신은 왜 그래?" 라는 말 한마디는 남편에게 단순한 핀잔을 넘어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형 선고처럼 아프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면 남편의 날 선 반응이 나를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불안감을 방어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임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남편을 향한 따뜻한 측은지심을 갖는 것, 그것이 진정한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가르침의 유혹을 뿌리치고 조력자가 되는 법. 많은 아내분들이 노년에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남편을 고쳐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식습관, 생활습관, 건강관리까지 눈에 보이는 부족함이 많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쏟아내곤 하지요. 하지만 나이가 든 남편에게 잦은 훈계는 오히려 마음을 닫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조언이 길어질수록 남편은 아내를 동반자가 아닌 감독관으로 느끼게 되고 결국 귀를 닫아버리게 됩니다. 이럴 때는 화법을 조금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라는 지적 대신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참 든든하겠다라는 말로 남편의 존재감을 세워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남편이 운동을 잘하지 않아 걱정될 때 "제발 좀 나가서 걸어라라고 닥달하면 오히려 더 소파에 파고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여보, 요즘 혼자 걷다 보니 힘이 빠지네. 당신이 옆에서 같이 걸어주면 내가 훨씬 힘이 날 것 같은데 잠깐만 동행해줄 수 있을까?" 남편을 교정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내 곁에서 힘이 되어줄 유일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이 한마디가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빠른 길이 됩니다.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듣고 있다는 신호. 노년의 대화는 때로 같은 자리를 맴돌곤 합니다. 예전에 빛나던 무용담이나 마음 한구석에 맺힌 억울했던 기억들을 마치 처음 꺼내는 이야기처럼 되풀이하곤 하죠. 그럴 때 아내는 면박을 주기보다는 다정한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 당신 그때 참 듬직했지.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그 고비 넘기느라 애 많이 썼겠네. 당신이니까 해낸 거지." 이런 따뜻한 추임새들은 남편에게 세상 어떤 훈장보다 값진 보상이 됩니다. 혹시 기억이 조금 틀리더라도 굳이 바로잡으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귀 기울여주는 것만으로도 남편은 아내 곁을 가장 즐겁고 안전한 공간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열리면 아내의 작은 부탁도 기꺼이 들어주고 싶어지는 기분 좋은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비난의 화살을 거두고 나의 진심을 전하기. 부부 사이를 가장 빠르게 멀어지게 만드는 말은 아마도 "다 당신 때문이야로 시작하는 비난일 것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무심해요?
당신은 늘 자기 마음대로만 해요 같은 표현들은 상대의 마음을 단단히 닫아버리고 결국 소모적인 감정 싸움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이런 갈등이 반복되면 마음의 상처를 넘어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로운 대화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비난의 화살을 내려놓고 나를 주어로 삼아 감정을 전하는 것이지요. 남편의 행동에 서운함이 느껴질 때 당신이 나를 무시했어라고 공격하기보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내 마음이 조금 슬퍼지네요 라고 지금의 감정을 솔직하게 들려주는 겁니다. 만약 남편이 거친 말을 내뱉을 때도 왜 그렇게 무례하게 말해요? 라고 맞서기보다 당신이 소리를 높이니 내 마음이 떨리고 무서워요. 조금만 부드럽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해 보세요. 비난은 서로 사이에 벽을 쌓지만 진솔한 감정의 공유는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아내가 보여주는 솔직하고도 연약한 진심을 마주할 때 남편은 방어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침묵의 지혜와 건강한 거리두기. 노년의 평화로운 부부관계를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마지막 기술은 기다려주는 침묵과 건강한 거리두기입니다. 젊은 시절처럼 옳고 그름을 가리기보다 때로는 남편의 고집이 잠잠해질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결코 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내가 더 큰 마음의 그릇이 되어 상대를 품어주는 숭고한 선택입니다. 또한 은퇴 후 종일 함께 있다고 해서 모든 일상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매몰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취미와 시간을 존중하며 홀로 서는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서로의 소중함을 바라볼 여유가 생겨납니다. 아내는 친구들과의 교류로 활력을 얻고 남편은 자신만의 소일거리에 집중하며 각자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어야 합니다. 나무들이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건강하게 자라듯 부부 사이에도 숨 쉴 수 있는 적당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낮 동안 각자의 시간을 성실히 보내고 돌아온 저녁 식탁에서야 비로소 더 풍성하고 다정한 대화가 꽃을 피웁니다. 따로 또 같이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서적으로는 든든하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거리두기를 통해 노년의 부부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이제 남편은 정복해야 할 대상도 고쳐야 할 철부지도 아닙니다. 인생의 황혼길을 함께 걸어가며 서로의 마지막을 지켜줄 유일한 동반자이자 목격자입니다. 오늘 나눈 대화법들이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왜 나만 참아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부드러운 말을 건네고 남편의 존재를 인정해줄 때 굳게 닫혀있던 남편의 마음도 서서히 풀리며 결국 그 따뜻함은 다시 아내인 당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평화로운 노후는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남편에게 고생 많았어.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라는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사랑과 평화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